일요일의 인문학 토크 이번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와 토론을 맡은 저는 언론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홍석경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저는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초국가적인 대중문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지금 세계에서 핫한 주제가 한류입니다.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검색하시면 뭐 BTS랑 이걸 연결어로 나올 것 같고 저는 뭐 BTS만이 아니라 요즘 넷플릭스 연구도 하고 중요한 어떤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돌, 기계, 사이보그, 아시아의 영화적 재현들을 발표해 주실 영문과 김정아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교수님은 연대 영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심리학과 복수 전공하시고 비교문학 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비교문학 문학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6년에 서울대 영문학과로 오셨고요. 주로 전공하시는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야는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 소설, 아시아계 미국 문학, 그리고 정신분석 또는 트라우마 이론들을 적용해서 문학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는 재현 금지령 돌파하기, 영화 사울의 아들의 아우슈비츠 재현 전략에 대해서 도거동문학과 이경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도거동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독일 본 대학에서 도거동문학과 문학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2017년에 도거동문학과로 부임을 하셨고요. 동문학 소설과 문예 이론 전공하셔서 근현대 소설과 비평, 번역 이론을 전공을 하십니다.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독일 낭만주의 문학 번역 담론에 대한 연구, 그리고 문학성의 역사성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적 정립에 영향을 미친 여러 인접 분야, 학문, 그리고 그것과 문학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히 관심이 영화라는 다른 재현 방식에도 미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김정아 교수님, 돌기계 사이보그 아시아의 영화적 재현들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영어영문학과 김정아입니다. 네, 흥미로운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이 시간에 이렇게 너무나 큰 강의실을 채워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문학연구원에서 지금 주최한 영화생각 토크 시리즈 두 번째 주에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번 주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이제 김홍중 선생님하고 신영철 선생님께서 그 영화로 하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제 멋진 강연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 저하고 이제 이경진 선생님이 영화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제 토크 시리즈를 이어 나가는데요. 지난주 강연이 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재난과 종말을 사유하는 그 방식, 그래서 영화로 하는 생각, 영화를 통해서 하는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저는 그 미국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영화 속에서 이제 아시아라는 형상이 재현되고 상상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의 생각, 영화가 보여준 어떤 재현의 방식,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하나의 서사적인 텍스트로 읽는 그런 접근을 이제 하면서 두 가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미디어나 시각 연구 차원에서 이제 영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주로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는 이제 문학 텍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우리가 문화 생산물로서 다룬다고 할 때, 그렇게 접근한다고 할 때 취하는 그 어떤 동일선상에서 이제 영화 텍스트를 다루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강의나 연구를 통해서 영화를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약간 낯설기도 하고 낯설고도 반가운 어떤 그런 초대 같은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박사과정 시절에는 영화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생산물로서 다뤄보고 싶은 제 마음에서 영화 수업도 좀 들어보고 영화 강의 무슨 자격 무슨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교 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 오면서는 그것들이 연구나 강의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영화 텍스트를 가지고 논문을 뭐 쓸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나눌 대화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굉장히 반갑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뭐 강의나 영문과 행사를 통해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듣는 어떤 기분을 기시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발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쓴 이제 논문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이제 영화 엑스마키나를 아주 잠깐만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두 편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이제 죽음, 당연히, 네, 이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초기에 초기에 그 미국 이제 아시아인들에게 향해졌던 이제 혐오 범죄를 이해하는 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라는 형상이 이제 미국 안에서 상상되고 이해되어 온 방식을 이제 역사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아시아라는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의 후반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아계 이제 미국 작가 이창래 작가의 그 On Such a False라는 작품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전반부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져온 전반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시아라는 어떤 피겨, 그러니까 어떤 뭐 사인이 일종의 이제 위기, 혹은 뭐 그게 근대성이 됐든 어떤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던, 그러니까 위기 혹은 변화의 은유이자 이제 담지자로 이해되어 온 방식을 이제 이해하는 것, 이 독특한 이제 아시아라는 인종적인 형상이 어떤 시대와 위기를 체현하는 어떤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 인종의 독특한 오래된 인종주의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에이시안 레이셜라이제이션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이제 모두가 죽어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다. 보편적인 형상으로서의 아시아를 사유하는 일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제 라는 이제 그 이론적인 어떤 프레임 같은 거를 세우는 그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글을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후반부에 얘기하는 그 영화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요 문제의식을 가져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 본 이제 그런,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트위터 맨 위에 이제 보시면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자기 트위터에 남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인데 이제 이 인종주의적인 수사, 그러니까 그 중국 바이러스로 이제 명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인종주의적인 수사가 이후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반아시아 혐오 범죄의 파동을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몇 줄만 읽어보면 그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중국산으로 명명한 이 인종주의적 수사가 이제 조소의 대상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이제 조소가 아니라 인종적 타자에 대한 혐오의 파동을 일으키는 이제 기치가 됐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중국 바이러스로 전치되어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이후 잇따른 이제 미국의 반아시아인 혐오 범죄는 그 파장의 폭력적인 구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중국산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가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저한테 이제 떠올랐던 거는 이제 200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중국산 장난감 납종독 파문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장난감 성분의 이제 납의 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어떤 히스테리컬한 이제 보도를 쏟아냈고 이제 아이들 뭐 인지 기능, 사회 기능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불안이 이제 증폭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중국산 의약품, 식품 전반에 대한 이제 독성에 대한 패닉으로 확산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5줄 정도를 보시면 이제 이 같은 이제 집단 히스테리는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 또는 문명 전체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지 않고 미국의 국경을 침범해 들어오는 이제 중국산 위험으로 인식하는 데서 이제 발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이제 처음 시작이 이제 바이러스하고 장난감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 경제, 문명의 위기가 체현된 이 바이러스, 장난감,
아시아라는 이 인종적인 기호로 이제 바뀌어서 혐오와 폭력을 낳는 이 연세를 이제 지켜보다 보니 이 아시아가 미국의 집단적인 상상력 안에서 이제 재현되어 온 독특한 방식을 역사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제가 그런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보여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콜린 라이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이제 버클리 영문과에 계신 이제 영문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아시아 인종화의 특징을 이제 경제적인 형태, 그 이코노믹 폼으로 이제 그 본 것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몇 부분만 읽어보면 그 중간쯤에 이제 한 6째 줄인가요? 강박적으로 이렇게 줄을 항상 세면서 수업에서도 학생들 위에서부터 몇째 줄을 보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제가 세게 되는데, 네. 6째 줄에 보면은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보편적인 구조와 역사적인 변이를 추적한 사이드의 패러다임을 놓고 생각할 때 미국의 아시아는 사이드적 오리엔탈리즘의 자장 안에 위치하면서도 이제 분명 예외적이다. 그래서 그 아시아 인종화의 예외성은,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그 인종,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어떤 그 인종적인 형상을 인종화해온 방식의 어떤 예외적인 특이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하고 바깥에 있는 타자, 그 아시아를 인종화하는 방식이 언제나 이제 긴밀하게 연루되어 왔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종화 과정이 이제 아시아의 독특한 경제적인 근대성의 역량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있다라고 이제 라이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의 이제 이 문제의식이 가지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황화, 그러니까 우리가 옐로우 페리라고 불리는 이 황화의 시작이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를 목도한 미국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혐오나 그 어떤 폭력이 근본적으로 이제 불안에서 온다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불안은 이제 아시아의 잠재성을 위협으로 감지하는 데서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는 과거에 이제 신화적으로 머무는 타자가 아니라 이제 언제든 깨어나서 불시의 자본주의적 근대 시공간으로 등장할 어떤 잠재태의 미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라이가 말하는 아시아 인종화의 독특한 형태이자 이제 시간성이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라이의 이런 그 프레임이 굉장히 해명해주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이제 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아시아 인종화의 특성을 이렇게 이코노믹 폼으로 이해를 하면 그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아시아를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렇게 일단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게 보고 나쁘게 하는 어떤 긍정과 부정 축으로 구분하는 그런 이분법, 혹은 나쁘게 봤다가 좋게 보면 좋은 거다 진화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훌륭하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이 재현의 역사들을 관통하는 일종의 연속적인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 그 어떤 19세기 후반에 황화담론에 내재했던 그 특히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억압의 형태로 드러나는 그것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90년대 어떤 그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보여지는 그 이른바 모범소수자 담론, 어더 마이너리티 담론 역시 이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흐름에 유연하게 동화되는 미국 내 아시아인들을 어떤 이코노믹 폼으로 인종화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연속성이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일단 넘어가면 그 제가 이제 이 글을 시작했던 바이러스하고 이제 장난감 얘기로 이제 다시 가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흥미로운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 형태의 인종화가 이코노믹 폼이 이제 몸의 문제를 이제 경유를 한다는 것이고, 이 몸의 문제를 경유하면서 사실은 이제 몇 줄을 내려오시면 바이러스, 장난감,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화학물질인 납, 플라스틱 장난감 기차도 인종화되고 그러니까 에이션 레이셜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매개가 되고, 그 인종화 과정의 어떤 그 텍스스된 정동들을 실어나르는 하나 이제 생물성의 특질을 이제 띠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멜첸이라는 사람이 하는 어떤 애니머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뭐 바이러스, 장난감, 기차 이제 이런 것들, 생기 없는 물건, 사물들 역시 인종화될 수 있고 퀴어화될 수 있다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아시아라는 형상은 인간, 문화, 동물, 자연, 플라스틱의 경계를 넘나들고 그 모두를 연결하고 접촉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뭐 위험의 신호이기도 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이자 죽음의 어떤 기호이기도 한 이제 그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계속 했던 얘기들의 이제 뭐 요약이라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의 맨 윗줄이겠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이 세계의 변화 위기의 어떤 은유이자 정동적인 담지자로 이제 인식하는 이러한 고리의 한 예시로 이제 19세기 말 쿨리 노동자를 이제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아주 간략하기만 하자면 이제 이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 이제 쿨리 노동자의 이제 불가능한 몸이 사실은 이제 근대적인 기계성의 노동과 그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현하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떤 특징적인 형상인 거죠. 이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이제 문화적인 상상력 안에서 이 쿨리 노동자의 몸이 왜 불가능하냐 하면 백인 노동자들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고 고기가 아닌 반만으로 라이스 반으로 연명할 수 있다는 그 굉장히 불가해함.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고통과 불만 없이 기계화도 같은 이제 노동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몸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쿨리 노동자의 몸이 이제 그거의 한 예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몇 줄 내려가시면 이제 그 인간성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을 견디는 이러한 몸이 그 자체로 이제 가시화된 근대성이고, 근대성이 인간의 삶과 맺는 어떤 새롭고 복합적인 방식을 이제 은유하면서 체현하는 이제 장소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줄 더 내려가셔서 이제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보시면 이제 말하자면 쿨리의 몸은 반만으로도 연명할 수 있는 불가해한 타자 몸이고 고통과 불만에 둔감한 이제 기계 몸으로 상상되는 이제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그 이제 이론적인 뭐 이제 그 프레임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제 아시아 혐오 범죄는 그 이제 경제적, 환경적, 생의학적 위기를 둘러싼 불안이 이제 바이러스를 아시아적 생물성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포가 계속 증폭이 되는 가운데 이제 인종적인 타자에 대한 실제 존재하는 아시아, 그냥 머리가 까맣고 피부가 약간 노라면 이제 모두 아시아인으로 당연히 그렇게 집단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종적 타자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폭력으로 나타난 이제 경우고,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 당연히 뿌리 깊은 발현인과 동시에 이 아시아라는 생물성이 일종의 유사 보편적인 인종이자 변화와 위기의 표상으로 인종화되어 온 방식을 이제 역사화하도록 이제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두 번째 칼럼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공통의 생존, 죽음,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는 뭐 이제 이런 조건을 살아가는, 사실 이제 우리라는 단 하나의 인종이라는 것이 이제 출현한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 단 하나의 인종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왜 피부색에 근거한 오래된 인종적인 위계를 생각하는 일과 반드시 만나야 하는지를 일깨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이제 이 아시아라는 인종적인 형상이 시대와 위기를 체현하는 방식을 사유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다, 이제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마키나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강우 선생님 글 언급하려는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엑스마키나를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요즘 포스트 휴머니즘 맥락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영화 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주 많지는 않고,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더 많이 보셨죠, 당연히. 네. 예, 어쨌든 엑스마키나 얘기는 이제 조금만 할 건데요. 그 이제 요즘 포스트 휴머니즘 맥락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이 영화 기본 플롯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구글의 CEO쯤 되는 어떤 글로벌 뭐 검색 엔진의 CEO로 설정된 인물 그 네이슨이 그 직원 하나를 그 이제 둘 다 네이슨은 약간 인도계 아메리칸인 것 같고, 캘럽이라는 직원은 이제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 보스가 자기 직원을 이제 초대를 해서 자신이 이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이제 여성 로봇을 가지고 이제 튜링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캘럽 그 직원이 그 여성 로봇 에이바한테 끌리게 되고, 뭐 사랑에 빠졌냐 아니냐 이제 이거는 해석의 여지라서 일단 어쨌든 끌리게 되고, 결국 에이바는 이를 계기로 이제 그
여성 로봇인 에이바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네이슨의 이제 실험실을 탈출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기본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제 튜링 테스트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이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이제 하는 건데, 이 영화에서 이 그 CEO 가 네이슨이 하려고 하는 이제 튜링 테스트는 이 인공지능 여성 그 로봇 에이바가 인간 남성 케일럽을 이제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여부고, 그러니까 그 영화 끝에서 이제 케일럽은 에이바에게 매료가 되고 이제 에이바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인공지능을 다루면서도 뭐 이제 인간의 뭐 우월성을 확증한다거나 아니면은 로봇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졌어, 사랑 같은 뭐 공감 같은 능력을 가졌어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제 보통 빠지기 쉬운 이제 길을 가지는 않고 그 이 에이바의 탈출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둘러싼 인간의 이제 욕망을 들여다보게 하고 이제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는 데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제 포스트휴머니즘 맥락에서 당연히 얘기가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발표의 맥락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동양 여성 로봇이 있어요. 쿄쿄라는 이제 그 로봇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쿄쿄와 이 맨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등장하는 다른 아시아 여성 로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이제 백인 여성을 모델로 한 에이바. 에이바는 이제 누가 봐도 아까 이제 포스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백인 여성에 당연히 가깝고요. 근데 동양 여성 이 쿄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쿄코는 1차적으로 이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이제 오래된 인종적인 편견, 스테레오타입, 어떤 환상, 성적인 환상, 이제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CEO 그거든요. 그래서 네이슨인데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직원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켈리번데 네가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화의 그 이제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이 쿄코의 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잡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코 못 알아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암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노예와 같이 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 이 영화를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그 오래된 그 아시아 여성을 성적인 뭐 대상화를 하고 타자하는 것 그대로 이제 여기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당연히 처음에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제 형상을 가지고 오는 방식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남자 주인공의 이제 성적인 욕망,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그 사랑의 케일럽 직원이 그 에이바라는 그 여성 로봇한테 이제 끌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 자기의 보스인 이 CEO가 그 케일럽의 파일을 이제 이렇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한테 끌리는 건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CEO가 주도 면밀하게 그거를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여성 쿄코가 여기가 이렇게 순종적으로 이제 이 두 남자 식사 시중을 들고 이제 이 네이산의 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이제 동양 여성에 대한 이제 오래된 성적인 환상을 이제 인공지능 로봇 기술로 구현한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이제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인간의 어떤 특히 이제 남성의 어떤 성적인 환상이라는 이제 무의식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프로그램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이제 강우성 선생님이 쓰신 어떤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글에서 언급하신 바도 있는데, 그 주인공 케일럽이 사실은 기계화된 여성에게 끌리는 것이 이제 어쩌면 기계화된 여성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계 여성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제 기계되기를 꿈꾸는 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클립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인간의 우월성을 자신하는 이 네이슨 CEO하고는 달리 그 직원인 이제 케일럽은 이제 자기의 몸에도 기계 장치가 이제 이식됐는지 이제 막 보면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계대기를 이제 강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들레지식으로 이제 그 기관 없는 신체, 이제 벡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욕망 기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시는데, 이때 이제 어쨌든 기계 개념을 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무관하게 오늘 이제 제 발표의 맥락에서는 이제 마지막 에이바의 탈출에서 아시아 여성이라는 형상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가에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에이바가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실험실을 탈출해서. 그래서 이제 탈출하면 자기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말했던 이제 도심의 어떤 교차로쯤에 서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이제 이 영화에서 매번 에이바가 등장할 때마다 그 시선이라는 게 이제 항상 창에 가려져 있고 뭔가 이렇게 분열돼서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맨 마지막 장면도 완전히 이제 투명하게 그 에이바를 잡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계 인간이 어떤 인간 세계의 차이 없이 이제 쓱 들어와 같이 사는 어떤 이제 미래 시점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분명하죠. 이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제 에이바가 그 이제 네이탄 아까 그 CEO하고 이제 결투해서 이제 팔을 잃고 상처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상된 피부하고 팔을 보수를 하려고 이제 에이바가 그 네이탄 그 CEO가 이렇게 쫙 만들어놨던 그 인공지능 여성 로봇에 이렇게 장이 있어요. 장식장에서 이제 그걸 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다른 여성 이제 쿄코가 아닌 다른 이제 여성 아시아 여성의 이제 그 이렇게 피부를 벗겨서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잘 보수를 하는 거죠. 보수를 하고 이제 팔도 이렇게 바꿔 끼우거든요. 이 여자 팔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살점을 뜯어내는 거고 이게 이제 자기 몸에 이거를 다시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영화에서는 에이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열된 어떤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다시 이제 인간 세계로 가게 되는 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계 인간이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침투에 들어온 어떤 미래를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여준다면 이제 여기서 아시아 여성은 이제 쿄코 처음에 보셨던 그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나오는 통해서 드러나던 이제 오래된 형태의 인종주의적인 대상인 동시에 당연히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이제 기계 신체 뭐 인류가 지닌 어떤 인공으로서의 신체를 체험하는 형상으로 그려진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 얘기는 아주 짧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여러 가지를 때 떠올리게 했는데 이 피부를 이렇게 하는 게요. 근데 이제 그중 하나는 이제 최첨단의 이제 K 성형이었어요. K 성형, 그러니까 한국의 성형. 그러니까 이 성형 관광이 K 뷰티, K 브랜딩의 어떤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새로운 플라스틱 신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장면이 저한테는 왜 그거를 강하게 떠올렸냐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논문의 후반부에 제가 분석하는 그 On Search for Force라는 그 이창래 작가의 작품에 어떤 그 굉장한 그 이제 부잣집에 갇혀서 애완인으로 길러지는 7명인가 아시아 소녀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시아 소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그 이제 여주인이 애완인으로 키우는 거죠. 근데 이 7명의 아시아 소년들이 다 똑같이 성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굉장히 기이한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인공으로서의 신체, 그러니까 기계 신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 그렇게 살 거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보톡스도 계속 맞을 거고, 그죠? 뭐 어디 다치면 또 이제 갈아 끼울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명도 연장하고 젊음도 연장하면서 우리가 살 텐데, 이제 그런 플라스틱 신체, 그러니까 인공으로서의 신체를 체현하는 어떤 형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인 여성이 황인 여성을 이렇게 이용하고 갔다, 또 이렇게 쓰여주고 버려졌다 이런 얘기를 물론 할 수도 있겠으나. 좀 이제 그런 차원의 생각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보게 되는 이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K 성형이 생각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괜한 망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시아 여성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계 신체 인류가 지닌 어떤 인공으로서의 신체를 가장 극단으로 가장 잘 체현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은유한다고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영화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학부에서 윤학과 정신분석 수업을 할 때 이 영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 보기 전이었는데, 막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이 다 이렇게 어떤 전도하는 마음이 돼서 저한테 막 눈에 하트를 쓰고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영화가 없다면 이렇게 강권을 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시기에 보게 된,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저는 즐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번에 특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씬 바이 씬, 컷 바이 컷 이렇게 보다 보니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고, 저도 이제
기꺼이 어떤 이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꼽으시는 이 영화 매력이 아마도 이제 이 시대를 견디는 언어를 준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정함 얘기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너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도 나 계속 너 쫓아갈 거다. 너랑 있을 거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를 견디는 언어를 이제 준다는 점, 이제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 이 에블린이 지쳐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반의 20분이 바로 이 에블린의 지쳐있는 삶, 소진된 삶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처리해야 되는 이제 영수증 더미에 묻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만족을 안 하는 아버지,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아버지 응대,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서 있는 이제 딸내미, 그죠? 딸내미를 응대해야 되고, 이제 남편은 또 이혼 서류까지 들고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그녀를 불러대는데,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곧 이제 의식과 시공간이 이제 쪼개져서 분화하는 멀티버스가 이제 이거의 어떤 가장 큰 모티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주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기 이전인데도 이미 비유적으로는 이미 시공간이 분기하고 의식이 쪼개져 나가는 지금 산산조각이 난 어떤 그녀의 일상, 이제 이게 초반에 한 20분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에블린이 이제 영수증을 보다가 남편과 막 바쁘게 대화를 하면서 전기밥솥을 열고 막 밥을 뒤적이거든요. 그 디테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살림 안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밥을 뒤적이는 그 디테일을 정말 탐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되는 즉시 뒤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늘어붙지도 않고, 먹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찐 디테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밥도 이제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에블린은 이제 쉼이 없는 이제 우리 삶을 은유하는 인물이고, 이제 고장난 동전 교환기하고 씨름하고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면서도 이제 세탁소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출구 없는 어떤 인물이고, 출구 없이 이제 쳇바퀴 도는 우리 삶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피로를 이제 극화하는 인물이죠. 근데 동시에 이제 이 초반 20분 에블린의 삶 자체가 한 이민자 중년 여성, 그러니까 그 이민자의 삶 자체, 그리고 이제 이민자 문학의 모티브를 이제 굉장히 빠르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민자 문학을 보면은 그 이민자들의 끝없는 노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먹고 자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겨우 그저 끊임없는 어떤 고단한 노동의 삶.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컨대 19세기의 미국 문학의 바틀비의 펀치라인이 I would prefer not to,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었다면 바틀비가. 근데 여기서의 우리의 에블린의 21세기 주인공의 펀치라인은 나 너무 바쁘다는 거죠. Very busy today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첫 장면에서도 장난치지만 시간 없어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막 멀티버스 설명을 하면서 악을 구해야 된다 이러니까 뭔 소리냐. 바쁘니까 오늘은 악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쁜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이민자 특히 이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부모, 남편, 자식하고의 이제 관계가 이 여자를 누르는 그게 또 이제 아시아계 이민자 문학의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모티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보시면 이제 천중의 연락을 이게 제가 이제 가장 감복했던 밥을 뒤적이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있다 국수를 봐달라. 퍼지면 아버지가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 사는 거에 만족하실 거예요. 퍽이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보시겠다. 이제 아버지를 계속 이제 떠올리는. 아버지가 깨셨다. 막 또 종종거리면서. 그러면 이제 딸이 또 와요. 조이가 왔네. 애 밥 좀 차려줘. 애가 몇 살인데 밥을 차려줘. 이거 너무 동양적이잖아요. 밥 차려주는 거. 밥에, 우리 이제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이라는 딸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세탁기가 돌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그걸 바라보는 조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혼돈이죠. 나중에 이게 Everything Bagel이 되는 거잖아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어쨌든 어쨌든 이게 혼돈과 허무의 아이콘이거든요. 이 인물이. 그래서 이제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는 뭐 1.5세대, 2세대 이제 이런 것도 이민자 문학에서 당연히 이제 성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이는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그렇다라는 이제 엄마를 끊임없이 이제 엄마를 반항하면서도 그 그림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유교 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또 레퍼런스가 등장하죠. 영어는 남자 여자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국세청에 갈 때도 이제 통역으로서 딸을 뭐 데려와라, 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와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것도 아시아계 이민 문학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인종적 집단과 구분되는 이제 아시아계 이민을 다룰 때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가 이제 언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가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세대가 그거를 감당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다이나믹,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따님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장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따님을 통역으로 데리고 오지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릴 시간 없다, 제발 이제 계속 이제 그 시간 얘기를 계속 하고요. 또 뭘 해도 좋다면 이제 오늘은 바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두 모녀의 삶을 압축하죠. 맨 왼쪽에 보시면 세탁기가 out of order, 그죠? 이제 그 고장이 나 있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어떤 그 혼돈과,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갈등을 이제 잡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에블린이 이제 그 하는 말이 나만 매일같이 싸우고 또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싸운다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또 주된 모티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쳇바퀴 도는 삶에 저항하는, 이제 싸우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이제 남편, 현실 세계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남편이 제시하는 윤리가 다정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남편이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런 멋있는 말을 하죠. 그게 내가 이 세계와 싸우는 방식이다. 다정함이라는 게 내가 이 세계와 싸우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에블린이 이제 나중에 그거를 받아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한테서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는 게 에블린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윤리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굉장히 폭풍 같은 한 초반에 20분이 지나면서 이 딸의 눈에 이 딱 담겨 있는 저런 갈등, 이제 뭐 혼란 이런 것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파트 1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블린은 이제 자신만이 이 세계와 싸우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영화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싸움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이 영화의 미덕 혹은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단하는 이 시대는 잔인하고 상식이 통하는 거는 단 한 줌의 시간밖에 없는 시대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쓸데없고 다 살려고 분투하고 난리치면서 사는데 이 세계에서 믿을 만한 거 혹은 상식이 통하는 건 단 한 줌의 시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싸우는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이제 보여주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시대와 싸우는 방식의 민주주의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딸 조이가 그 이제 허무, 그래봤자 다 의미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조이가 이 시대와 이 세계와 싸우는 방식인데, 그것마저도 배제하지 않는 어떤 마지막에 태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에블린이 나중에 이제 자기 딸한테 그런 너의 분투 안에 이제 있어주겠다라는 제스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에블린은 이제 곧 메타버스 이제 경험 속에서 그 다른 이제 우주 속의 자신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생의 결정의 갈림길마다 분기된 어떤 무수한 우주 속의 무수한 나의 버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이 영화에서 그 벌스 점프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주 속의 자신하고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할 때 남편이 준비하고 있어, 살짝 머리가 당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전 장면에서 앞서 보인 초반 20분의 그 모든 피로와 그 모든 일상을 견뎌낸 그 에블린이 이미 머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극심한 두통은 이미 이 여자한테 이미 시공간적으로 분기하고 분열되고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죠. 멀티버스적인 어떤 경험이 이 여자의 일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속의 어떤 생존의 버거움, 뭐 낯선 곳에서의 뭐 평생에 걸친 동화의 적응이나 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민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계선,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경계선 안에 있다는 그 디아스포라의 어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흔적이죠. 그게 이제 두통인 거죠. 이미 여자는 삶이 두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적인 혼돈과 침범 속에서 이제 격렬하게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드벤처인데,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익사이팅한 경험인데, 그것이 이제 그 자체로 이민자 경험의 은유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초반에 몇 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 살짝 머리가 당길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영화의 그 온갖 엽기적이면서도 진짜 정말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두 번째 파트부터는 이제 에블린의 멀티버스 경험하고 절대 악처럼 보이는 조브 투파키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 근데 이게 이제 딸 조이의 다른 우주적인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과 엄마의 사실은 이제 대결 구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에블린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세탁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알파버스라는 우주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였고, 이제 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벌스 점프 있잖아요. 다른 우주로 가는 거. 그 방법을 찾아낸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브 투파키는 이제 에블린의 딸 조이의 다른 우주적인 자아인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갑자기 절대 악이 됐는가, 이 조브 투파키가. 그게 에블린의 폭력적인 훈육이 낳은 절대적인 이제 허무주의와 파괴의 화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간이 없으니 이제 코믹적인 요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깐 건너뛰면, 네, 이거는 이따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조브 투파키라는 절대 악이 탄생을 했는가 했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버스 여러 가지 이제 그 메타버스 중에 하나인 알파버스에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같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 벌스 점프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조이, 그러니까 그 조브 투파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블린은 이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한계를 넘도록 몰아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정신이 산산조각이 났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조브 투파키라는 어떤 절대악 같은 존재가 돼서 나는 모든 우주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이 다중우주의 무한한 힘과 지식을 쓰면서 이 진리 도덕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제 허무주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강력하게 이제 환기되는 것이, 제가 타이거맘에 대한 거를 들어간 것이 없어졌네요. 네.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환기가 되는 것이 그 2011년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 예일법대 교수 에이미 추아의 타이거맘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아 교수가 이제 강한 훈육과 개입으로 특정 지어지는 이제 그 양육, 페런팅 얘기를 하면서 그 타이거맘 페런팅을 이제 브랜딩을 했었던 걸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이제 훌륭한 인간 자본을 길러내는 일과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좋은 스펙을 갖춘 엄친딸, 엄친아로 길러내는 일과 동일시하는 어떤 그거의 이제 에이션 아메리칸 버전인 거죠. 타이거맘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애들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관리해줘야 되고, 입시뿐 아니라 졸업, 취업, 결혼, 육아까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부모가 관리해줘야 되는 하나의 긴 마라톤 육아. 어쨌든 가족을 일종의 공통적인 신자유주의적인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환기되는 게 그 타이거맘 그 어떤 디스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출난 재능을 보인 아이를 이제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조브 투파키가 벌스 점프를 너무나 월등하게 하는 바람에 에블린의 타격이 된 것이고, 이제 한계까지 밀어붙여진 거죠.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투파키에게 남은 것이 이 에브리띵 베이글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맛은 없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세상 모든 거를 베이글에 올리면 이제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 허무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인종적인 우울에 대한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그것도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요 돌 얘기니까 돌 얘기까지를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더니 이 영화는 이제 아시아계 이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은유, 뭐 이제 문화적인 주석 같은 게 이제 담겨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가장 이 영화에서 이제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뒤에 있고, 제일 깊은 인상을 주었던 거는 돌이 된 거죠, 돌.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블린 모녀가 서로 이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서로 이제 서로 파괴하려고 하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화해 같은 것을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일종의 1차적인 화해, 완전한 화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에블린 모녀가 생명이 없는 우주에서 이제 돌의 모습으로 만나는데, 이때 이들이 인종적인 표지가 없는 인간의 몸을 빠져나와서 이제 돌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목소리마저 이제 소거가 되면서 이제 거대한 이제 산맥을 내려다보는 두 개의 돌 사이 대화가 자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아시아성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계 이민 경험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배우들의 인종 언어에서도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뭐 중국 액센트가 담긴 영어, 뭐 영어가 막 혼재돼서 오디오가 진짜 빈틈이 없다가 두 사람이 돌이 된 장면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무음 처리가 되고 대사는 이제 자막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인종적인 표지가 이제 처음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 속 다른 멀티버스들에서는 아시아라는 인종적인 표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자경이라는 배우의 그 이력, 그러니까 쿵푸를 하는 뭐 그 멀티버스에서의, 그다음에 중국 오페라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장면에서 인종적 표지가 삭제되는 건 이제 확실히 독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왜 쫓아다녔냐 하면은 사실은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걸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랬던 거다. 조부 토파키 하는 말이 내가 느끼는 걸 느끼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모종의 일차적인 어떤 접촉이나 화해의 어떤 단초 같은 게 나오고 에블린이 이제 현재 이제 서사의 중심 우주인 그 세탁소 운영 중인 에블린이 세금 체납으로 재산 압류가 들어오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갇혀 있는 이제 다층적인 굴레를 벗어 던지듯이 세탁소 유리창을 깬 다음에 이게 돌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돌 장면의 고요가 이제 이전까지 영화 소음 때문에 굉장히 카타르시스적인 명상의 순간을 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메시지가 제일 압축적으로 전달되는 순간이죠.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가 여기 앉아있으면 모든 게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야. 이게 이제 영화가 던져주는 또 메시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무수한 입자 중 하나고 우리 진짜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찮고 그냥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면서 둘이 하하하 웃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리가 다 없어지고 지금 자막으로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떠올릴 수 있죠. 서양 문명의 폐단에서 오는 출구를 뭐 동양적인 도교랄지 무의의 추구에서 찾는 뭐 이런 걸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제일 흥미롭다고 느꼈던 거는 이 현재적인 문명 혹은 위기라는 세계를 이제 가장 극적으로 체현하고 이제 훌륭하게 구현하는 주체는 여기서 이제 아시아인인 거죠. 그러니까 멀티버스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 에블린이라는 동양 여성이고 자식 혹은 제자의 능력치를 소진될 때까지 끌어올리고 몰아붙여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가족 프로젝트를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는 인류 누구냐. 이 어떤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어떤 그 몸을 훈련하는 것도 이제 동양 여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이 우리의 현재적인 세계를 가장 극적으로 견인하면서 체현하면서 뭔가 구현하는 주체가 서양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시아인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일종의 화해 혹은 해결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장면에서 그 인종적인 표지가 사라진다는 어떤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시아라는 형상이 위기나 변화를 극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체현하고 구현하는 가운데 이제 위기와 변화를 지시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기호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이어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서구가 이룬 기술과 진보에 대한 일종의 뭐 해독제로서 뭐 젠이나 오리엔탈리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가 현재적인 뭐 기술, 진보, 위기, 변화를 체현하고 구현하는 기호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혹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위기와 변화의 형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어떤 위기와 변화와 어떤 그 무엇의 형상으로서의 아시아, 그 인종적인 표지가 이제 지워지는 순간 이제 보편의 그 무언가가 되는 전환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그 윤리의 민주주의와 같은 것은 제가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시간 관계상. 네네. 여기서 일단 이 부분이 좀 길긴 하지만 일단 멈추고 이따 대화하는 시간을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